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심규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위기의 수익형 부동산 마곡 오피스텔 과연 어떤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의 수익형 부동산, 사실 수익형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아파트니 빌라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하락을 할 것인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의 어떤 예측은 올해가 반등의 기회냐, 내년이 반등의 기회냐, 아니면 그 이후에 반등의 기회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가지고는요, 반등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을 조금 오래 공부하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해 본 경험상으로는요,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이 위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마곡의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마곡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엔 수익형 부동산만 쳐도 여러가지 기사가 나옵니다. 수익 안 나는 수익형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소유자 망막. 자, 요건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규제 회피처로 주목받던 지식산업센터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저금리 때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상황과 더불어 규제 탈피로 인센티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자기네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죠.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는요, 임대도 못 주게 만들었었어요. 처음에 그런 정도로 이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상은 보면은 수익형 부동산은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약간 변질이 되면서 언젠가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줄은 예측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거를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막하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입주 1년이 지났는데 상가 80% 텅텅 애물단지된 수익형 부동산 이런 기사도 있네요. 그래서 고금리, 공급 과잉, 경기 침체 직격탄으로 수익형 부동산 찬바람이 부는데 대출이자 빼면 남는 게 없다. 거래 가뭄에 손절도 쉽지 않아.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상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상가는요, 정말 조심해서 투자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양받은 사무실에서 저는 지금 이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률이 나느냐? 임대로 통해서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저냥 먹고 사는 거로 봐가지고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다. 즉,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으로만 돼서는 이 마곡이건 아니면 다른 지역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마곡 같은 경우에는요, 상권이 좋은 곳은 또 거래가 프리미엄이 1억, 2억씩 붙은 곳도 있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아주 잘 나오는 곳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어느 곳에 상가에 투자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갈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피스텔 매매가 분양 실적 10년 내 최저 신중 투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앞으로는 안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오피스텔 매매, 여기서 얘기하는 오피스텔 매매 분양 실적은요, 지금 다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서울에 원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곳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토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건설을 해서 보급을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나오냐? 이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아니라 다 1.5룸, 2룸, 3룸, 뭐 하이엔드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오피스텔 매매 분양 실적 10년 내 최저, 이거는요 원룸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 대치형 오피스텔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위기의 원인은 금리 인상, 그리고 과잉 공급,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금리 인상. 자, 금리는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잉 공급. 지금부터 분양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공급 부족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 언제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공급 과잉, 경기 침체,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전혀 찾아볼 때가 아니지 않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시면서 지금이 투자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수익형 부동산은요, 이런 주변의 어떤 아파트처럼 막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단지 이러한 매달 내가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피스텔은 오르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많이 오르진 않아요. 월세가 올라야지 오르는 게 이 오피스텔, 특히 원룸형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는요 수익형이 아니에요. 왜냐면 가치판단 기준이 이 수익률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야지만이 이 가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떤 지가가 올라가고 주변에 분양가가 올라가고 토지가가 올라가면 오르는 게 아파트고요. 아무리 많이 지가가 오르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도 월세가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 것이 이 원룸형 오피스텔, 이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부 수익률을 얼마로 정해서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막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이라든가 아니면 노년기에서 내가 일하기가 좀 벅차니까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는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곡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마곡 럭스9 오피스텔이라고 있습니다. 마곡 나루역에. 요건 이제 살짝 뒤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뭐 뒤에 있다고 해서 뭐 역세권에서 엄청 멀어지는 게 아니라 150m, 200m예요. 어떤 분이 그 멀잖아요. 걸으면은 2, 3분이면 옵니다. 예, 매매가가 1억 7천 정도. 기준 가격이 그 정도로 보셨을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84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수익률은 5.25%입니다. 세금까지 해봐야 5%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5% 이상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거 사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내 돈 1억 7천, 뭐 보증금 1,000만원이 빠진 게 1억 6천이죠? 그러면 한 달에 70만원 받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25% 절대 낮은 수익률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양하는 것 중에 이렇게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곡 캐슬파크, 요거는 조금 더 커요. 7평인데 좀 앞라인에 있어요. 아주 마곡 나루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거기는 매매가가 기준이 한 2억 2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85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럭스9이 좋아요? 캐슬파크가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틀린 거예요. 수익률 면에서는 럭스나인이 좋지만 황금성에 대해서는 캐스파크가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좋고 뭐 방향이 좋고 여러 가지 뭐 해도 잘 들고 뷰가 좋고 이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 월세를 그만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저렴한 반면에 월세를 그 가치의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역세권에 가깝고 뭐 뷰가 좋고 좀 크고 이런 것들은 매매가에 비해서 월세가 높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빠진다라는 것이죠. 강남으로 가면 조금 더 수익률이 낮아지고 지방으로 가면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곡의 상황을 보시더라도 역세권에 가까운 곳과 역세권과 조금 떨어진 곳의 가격 차이와 이 월세 차이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좀 이제 역세권에 가까운 황금성이 좋은 것을 사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나는 가액에 비해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 좋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럭스나이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럭스나이는 안 팔리냐? 그건 아닙니다. 예, 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 지역이 좋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지 월세가 오르겠죠. 월세가 올라야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고 수익률이 좋아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마곡은요 체질이 틀립니다. 어떤 체질이 틀리냐, 베드타운이 아닌 산업단지예요. 이 마곡이 110만 평이거든요. 그 중에서 50% 이상이 산업 및 상업 및 업무단지예요. 즉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마곡에 뭐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강남 쪽이든 뭐 아니면 강동 쪽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는 아니에요, 마곡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자기네 지역이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곳하고는 틀립니다. 베드타운의 오피스텔에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여기가 뭐 몇 세대가 늘어요, 몇 세대가 늘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굉장히 앞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곳입니다.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실이 없는 거거든요. 또 특히나 두 번째, 마곡은 개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곡이 다 개발이 끝난 데가 아니라 계속 ING라는 거예요. 특히 이 특별계획구역이 2024년에서 202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이 36,000평이거든요. 36,000평 토지에 36만 평의 연면적의 건물이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코엑스보다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 및 업무 및 마이스와 호텔 그리고 이제 VL 르웨스트 같은 아주 고급 실버타운까지 들어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가 마곡 나루역이에요. 이 화살표 보이시나요? 마곡 나루역이고 여기가 이제 광장이고 여기가 호텔과 컨벤션 그리고 여기가 업무시설, 뒤에 이제 롯데에서 뭐 직접 쓴다는 얘기도 있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업무시설, 여기가 그 유명한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 500대1 뭐 600대1 하든 그리고 여기에 일부에 조금 틀린 요 부분에 업무시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여기에 다 상업시설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업무시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도 한 5, 6천 평 되는데 그러면은 5만 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은 5천 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부의 리스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곡역이에요. 마곡역에 여기가 신세계 부지였는데 이게 태형건설로 매각이 되면서 이 전체가 지금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전체가 땅이 11,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11만 평이 들어오겠죠. 여기 10,000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공실이 없는데 앞으로는 뭐 서로 들어오겠다고 막 손들고 뭐 대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가치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다 지하로 연결돼요.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연결이 되는데 너무 좋아지겠죠. 코엑스 이상의 그러한 지하 쇼핑몰이 들어선다라고 봤을 때 젊은이들이 뭐 여기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여기 살기 좋대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 원룸 오피스텔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동인구도 많아지고요. 자, 그런 거와 동시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추가 공급이 되면은 또 어떤 다른 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는 오래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몰릴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마곡 내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는 공급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바늘 하나를 꽂을 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르웨스트도 좀 오피스텔을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원룸형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공급 부지는 제로다. 그리고 대체지 인프라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마곡이라는 이러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는 것이 마곡을 제외한 뭐 가양동이라든가 등촌동이라든가 화곡동이라든가 공항동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비교가 불가합니다. 인프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라기보단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화곡역에 삼성전자 A센터가 있었어요. LG하고. 예, 근데 그 부지가 재작년에 매각이 됐는데 그게 평당 8,900만 원에 팔렸어요. 그리고 증역에 이마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9,800만 원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강서구도 이제 한 평당 역세권의 이런 상업 부지는 1억 원이 호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럭스나인 아까 얘기했던 뭐 캐슬파크 이런데 2013년도 이때 토지 공급 가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천만 원대였어요. 3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이 넘는 그런 것들을 사서 만약에 동일하게 원룸 오피스텔을 공급하게 되면은 3억도 안 돼요. 거의 4억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 시내에 원룸 오피스텔이 전멸한 이유가 이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룸형 오피스텔은 더 이상 수익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곡 내에 공급할 부지 없죠. 대체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프라를 마곡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 대체지의 지가가 1억 원에 호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원룸 오피스텔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제 여기만 있는 겁니다. 이제 원룸 오피스텔은 주변에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대처지와의 비교 때문에 이것이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수익형 부동산의 뭐 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곡 오피스텔입니다. 뭐 지금 제가 상가, 사무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거론을 하기로 하는데요. 지금도 5%가량의 수익률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 있죠. 대체지 없죠.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여기에 현재 투자하십시오. 자, 그런데 레버리지 갖고 잠깐 들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융자가 얼마 나와요? 뭐 아니면 뭐 전세 얼마예요? 이제 그거 저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정말 내가 이거 하나 사서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1.5룸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이제 3억이 넘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가족, 대가족은 안 되고 뭐 신혼부부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또 별도로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자세하게 본인에 맞게끔 제가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저희 닥터 마곡 럭스라인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께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직접 전화 주시고 오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문자로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또 약속 시간 잡아서 여러분들의 투자 상담 또 실제적으로 입주하실 분들도 괜찮아요. 매입을 하셔서 뭐 거주하실 분들 나쁘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뭐 이제 매매를 통해서 또 차익을 약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이는 안 되더라도 몇천만 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을 염두에서,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세 사기니 뭐니 해서. 그래서 굳이 내가 전세로 들어갈 바에야 그만한 돈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월세 내지 말고 매입을 해서 들어가서 하시다가 매도를 통해서 나가셔도 충분히 좋은 어떤 그런 대안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이 마곡의 오피스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